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재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아이 엄마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아픔을 겪고 재혼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전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저도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전 엄마와 같이 살았고 남동생은 아빠와 삽니다. 현재는 왕래도 하고 살고 있고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 평화롭게 됐지만 부모님이 이혼할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전 남편의 폭력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돌변해버린 전 남편이 너무 무서웠고 입 다물고 살라는 시어머니는 본인도 여자면서 절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면서요. 아이도 생기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남편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인연이란 게 무자르듯 잘라낸다고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만나면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속마음을 드러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혼한 전 부인의 아이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어머니인 지금의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지만 서로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아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많이 따르기도 했고 남의 자식 같지 않게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제 뱃속에서 태어난 제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였고 저처럼 합의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전 부인의 잘못으로 불화가 생겼지만 남편은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겁니다. 전 부인의 외도로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집에서 제대로 밥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산후 우울증으로 시작되어서 남편도 많이 참았었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와 집안일도 남편이 대부분 했고 음식 같은 건 시어머니가 해다 주고 아이도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고요. 밖으로만 돌던 전 부인은 끝내 외도까지 하면서 외도한 남자에게 돈까지 가져다 줄 만큼 빠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아이 하나 때문에 참아왔던 남편은 끝내 이혼을 선택했던 겁니다. 전 부인이 외도를 하면서 더 당당해졌고 또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엔 끝이 나버린 거고요. 전 부인은 아이에 대한 모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에 친권은 알아서 포기해버렸고 남편 역시 그런 전 부인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아픈 경험을 했었고 남편 역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다 이혼을 한 터라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웠고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마음이 고우신 분입니다. 전 시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 시어머니는 천사십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잘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역시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작정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를 배려하는 마음에 합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 근처에 사시면서 남편과 제가 회사를 나가는 동안 아이 케어를 도맡아 하시고요.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만큼
남편과 저 또한 각오를 단단히 먹었고 꿈만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결혼 몇 개월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모든 계획이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저희 앞에 남편의 전부인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하고 한참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생각했다면 연락 한 번 할 줄 알았었는데 정말 지독한 여자라는 말을 했던 남편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떠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아이를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살림을 합쳤었고 아이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전부인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저에게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전부인의 부탁을 거절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토요일에 회사에 나갔고 전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땐 아이도 절 좋아하고 엄마인 줄 알고 있었고 정말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사실 아이와 가까워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였을까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품에 들어와 안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이 지났을 때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보았더니 바로 남편의 전부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세요? 저 혜인이 엄마예요. 아시죠?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혜인이 아빠가 말 안 했나 봐요. 일단 문 좀 열어주실래요? 전 너무 놀랐지만 밖에 사람을 세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전부인은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한마디를 날렸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집은 전세예요. 자가예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이혼을 한 전부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 엄마로서의 대우는 해주어야 할 것 같아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커피를 타는 사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전부인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너무 놀란 남편은 뭐? 누가 와? 저 또라이구나. 나 금방 갈 테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대꾸도 하지 말어. 인간도 아니니까.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대꾸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었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뭐 어디 사는 것쯤이야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저 혜인이 엄마예요. 내가 내 딸 보러 오지도 못해요? 당연히 엄마로서 딸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약속 잡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딸 보러 온다는데 약속까지 잡아야 하나? 그리고 그쪽이 뭔데 참견이지? 그쪽에 혜인이 엄마라도 돼? 들어보니까 아직 식도 안 올렸던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제 3자는 좀 빠져. 뭐라고? 제 3자?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예전이었다면 내가 3자겠지만 지금은 그쪽이 제 3자 아닌가? 혜인이 엄마라고 해서 내가 좋게 말하니까 내가 우스워? 남편 곧 온다고 했으니까 혜인이 잠깐이라도 보고 싶으면 예의를 갖춰. 알았어? 야, 근데 너 몇 살인데 자꾸 반말을 찍찍해? 들어보니까 나보다 2살이나 어린 게 미쳤니? 그리고 남편? 지금 네 남편 말하는 거니? 내 남편 말하는 거니?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디서 뻔뻔하게 남편이래? 왜? 2살 어린 년한테 반말 들으니까 기분 더럽나 보지? 그리고 이혼한 주제, 내 남편이 왜 네 남편이니? 바람 피고 애까지 버려 이혼한 주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이혼 도장 마르지도 않았어.
아직 남남인 주제 어디서 까불어? 남남? 어디서 주워 듣긴 했는데 혼인신고 한 건 못 들었나 보지? 왜? 전 남편이랑 잘해보려고 찾아온 거니? 그 순간 방에서 자고 있는 딸이 깨어났고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온 딸은 진짜 엄마는 쳐다도 안 보고 저에게 다가와 엄마! 라고 하며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전 느꼈습니다. 꼭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혜인이는 정말 내 아이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딸은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전 방으로 아이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전부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원인 제공은 그 여자가 했는데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전 남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혹시나 제가 전부인한테 너무 심했던 건 아닌가 싶어 둘이 했던 대화도 남편에게 말했고요. 남편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딸을 위해 전부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시작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부인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라고요. 얘길 들어보니 본인이 우울증이 심했었고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정신과 치료도 잘 받아서 이젠 멀쩡해졌다고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남자는 사기를 당한 거지 그 사람에게 다른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 본인에게는 딸과 남편밖에 없다고 오열하듯 울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는 친엄마가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 기절하실까봐 전부인의 외도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그 여자도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오열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쏟아냈던 거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 하나 때문에 모두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딸에게는 어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보여줘서는 안 될 것만 같았고요. 그러나 전부인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했고 다행히 처음처럼 집에 무작정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여자 말에 넘어갔는지 남편에게 혜인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더라고요. 많이 속상했고 서운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애를 친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치우치셨던 것 같았고요. 남편이 그 여자를 안 만나주니 그 여자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도 껄끄러워졌었고요. 또 시어머니가 저희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이와 같이 있으니 그 여자가 아이도 만나게 되면서 남편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면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다는데 또 쓰러지실까봐 남편이 숨기게 된 거거든요. 더 이상은 전부인 하는 꼬라지 못 보겠다면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표정이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아들 말을 믿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젠 손녀딸 위해서 더 이상은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고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던 여자가 갑자기 너무 조용하니 왠지 불안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본인도 지쳐서 포기한 거라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찾아왔고 저희는 친인척들과 친한 지인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객들 사이로 눈에 띄는 사람이 보였는데 바로 남편의 전부인이 저희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 친구들도 몇 있기 때문에 그 지인들을 통해 같이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본인이 결혼식장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 마냥 순백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기가 찼는지 같이 온 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식을 다 마치고 하객들은 다들 식사를 하러 내려갔고 남편과 전 옷을 갈아입고 인사를 드리러 식사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 저곳을 돌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식 끝나고 집에 간 줄 알았던 전 부인이 떡하니 식당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쪽 테이블에도 지인들이 있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두번 결혼하니까 좋냐? 너도 바람 피고 있었던 거지? 누가 모를 줄 알아? 누가 뭐래도 혜인이 엄마는 나야, 알겠어? 이러면서 입에서 아주 썩어 빠진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놀라서 웅성웅성거리고 시어머니는 딸 데리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무척 놀라하셨고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었지만 결혼식을 더 이상 망쳐버리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참았습니다. 남편은 전부인 데리고 온 친구에게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했고 친구 몇 명이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고 저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끝나게 되었고 남편과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친정 부모님 따로 사시기에 연락을 드려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희 둘 다 아픔 겪고 재혼한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셨지만 아직까지 전부인과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하셨고요. 지금 와서 왜 미련을 못 버리고 질척거리는지 진짜 그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평상시와 똑같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과 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남편과 전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CCTV를 돌려보니 글쎄 남편 전부인이라는 여자가 저희 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딸아이도 그 전에 시어머니네 들락거리면서 그 여자 얼굴을 알고 있었던 터라 아무렇지 않게 따라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본인 집에 데리고 있다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본인이랑 잘 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남편과 전 그 여자가 말해준 그 여자 집으로 향했고 저희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그 여자를 보자마자 따기 한 대를 갈겼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당신이 뭔데 애를 데려가? 당신 이거 납치야. 알고 있어? 납치? 내가 내 딸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납치라고? 네가 뭔데 애 엄마도 아닌 게 애 엄마 행세를 하고 난린데? 내 남편 가졌으면 됐지. 내 애까진 엄마?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진짜 화가 났는지 그 여자를 밀치면서 야, 너 진짜 미쳤어? 애 버리고 이혼해달라고 지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혜인이가 네 딸이라고? 이제 와 어디서 엄마 행세야? 너야말로 애 엄마 행세 그만해라.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그땐 경찰서에 신고해 버릴 거니까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알았냐? 그러고 저희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 집에 도착했을 때 저에게 엄마라면서 뛰어오던 딸아이도 많이 놀랐는지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것만 같은 아이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고 찢어졌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는 것만 같아 너무 미안하기만 했고요. 그날 밤 남편은 심각성을 알았는지 당장 이사부터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사를 가봤자 그 여자가 남편 직장도 다 알고 있는데 이사 가는 게 답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고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요?
평상시처럼 전 회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 제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차 뒷좌석과 앞좌석에 남자 3명이 따라 탔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더니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험한 꼴 당할 테니까 당장 떠나버리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고 이대로 죽는 건 아닐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전 무서워 운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저에게 왔고 그대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블랙박스까지 넘겼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을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 부인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에 월차를 내고 쉬고 있었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남편의 전 부인이 이 모든 걸 꾸민 것으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정상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혹시 딸아이가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었다면 약속을 잡고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하길 원했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찾아왔던 그 여자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많은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본인 집처럼 시어머니네 들락날락 거리면서 별별 짓거리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도 모든 걸 잘 해결하려 했었는데 남편의 전 부인은 도를 넘어선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는 정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남편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자원해서 발령받아 시어머니도 모시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서웠던 일 때문에 차에 타면 문부터 잠궈버리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고요. 현재는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그때의 일을 다 잊었는지 정말 잘 크고 있고요.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제 자식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지만 과거에도 현재도 제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딸이 모든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나이가 된다면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딸이 친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줄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은 치를 떨고 있지만 저희 생각만 해서는 안 될 문제 같기도 하고요. 남편의 전 부인이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을 만나러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제발 비뚤어진 모성애가 아닌 진심이 담긴 모성애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